안녕하세요. 접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부세파란드라를 살핍니다. 리빙박스에 수상으로 씹는 모습을 소개했던 것이 벌써 한 달 전이네요. 네, 마지막 영상을 올린 지 한 달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자주 올리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부세는 한 달 전과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상태를 확인하고 틈틈이 열어 환기시키고 썩는 잎이나 줄기 다듬고 톡톡이도 투입시키고 하는 특별 관리로 나름 잘 자랐습니다. 그동안 제 머리도 많이 자랐네요. 나름 전직 미용사였는데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외출하니 머리에 신경을 잘 안 쓰게 되네요. 최근 마지막 영상이었던 부세의 근황은 여기서 마치고 수조의 근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화려했던 느낌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한 달 전 리빙박스에 심고 남은 부세를 수조에도 몇 개 넣었는데 잘 적응한 모습입니다. 기존 수초들은 트리밍 후 성장이 더뎌졌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최근 수조에 거의 신경을 못 쓰다 보니 2탄이 떨어져도 채우지 못해 발색이 많이 빠졌네요. 이사 간다고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못 갔습니다. 갈 곳을 아직 못 정했기 때문이죠. 방 3개, 욕실 2개인 현재의 집은 역시 혼자 살기엔 너무 과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도 부담되기에 평수를 줄이고 구축으로 고르려고 합니다. 사실 이미 작년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대출금 갚고 순수 예산만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은 기본적으로 이런 30년 이상 된 구축이라 손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부은 수리만 해서 살다가 누수나 결로 문제가 발생하면 골치 아프니 다 뜯어 고칠 생각입니다. 대략적인 구조를 파악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가전 가구들을 어떻게 배치할지도 구상한 다음 리모델링 비용과 공사기간, 이사 날짜 등을 따져보는 동안 이 집은 다른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내가 살 집이라 생각하고 이것저것 꼼꼼하게 따지느라 기회를 놓쳤네요. 당시엔 놓친 게 아쉬웠지만 시간이 흘러 여러 가지로 더 공부해보니 이때 구입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주변 시세도 파악하고 리모델링 관련 공부도 했습니다. 그 결과 유튜브 알고리즘은 온통 리모델링 관련 영상으로 가득 차 있네요. 무언가에 새롭게 빠지면 다른 건 잘 신경 쓰지 못하는 편이라 밥하는 시간도 줄여가며 필요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꽤 오랜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 내 취향에 맞는 리모델링 정보를 모으고 정리한 결과입니다. 구축 아파트의 필수적인 단열 공사 관련된 자료나 셀프로 가능한 시공, 예뻐 보이는 디자인들을 나름 정리해 보았는데 더 괜찮은 게 보이면 수시로 업데이트 되기에 매일매일 바뀝니다. 셀프 인테리어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대략적인 공사 금액도 어느 정도 파악한 후 드디어 처음으로 인테리어 업체와 함께 후보에 있는 아파트로 실측을 갔습니다. 이곳도 전체적으로 싹 뜯어 고쳐야 하는데 평수는 작지만 혼자 살기엔 딱 좋은 곳이기에 1순위 후보입니다. 싱크대 맞은편인 이곳은 비내력 벽을 없애고 분배기를 옮기면 냉장고를 넣고 남는 작은 공간은 팬트리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실은 작긴 하지만 TV랑 소파, 사자 수주만 넣으면 크게 답답한 느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낡은 샤시는 교체해야 하고 천정도 오래되고 처져서 철거 대상입니다. 거실과 안방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고 욕실은 싹 다 철거 후 새로 해야 합니다. 현관 중문은 꼭 해야 하고 작은 방은 PC 테이블을 놓고 취미방으로 활용. 안방은 침대를 놓으면 남는 공간이 별로 없지만 옷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붙박이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취향에 맞게 꾸미기 위해 필요한 리모델링 견적은 역시 만만치 않네요. 뭔가 답답한 마음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맥주 한잔 합니다. 대략적인 가견적이라 협의해서 몇백만 원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4천만 원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보관 이사 비용에 에어컨 같은 가전 몇 가지를 추가하면 5천만 원은 잡아야 하는데 저도 이런 생각하기 싫지만 백수 주제에 이게 맞나 싶네요. 하지만 진성 집돌이라 편안한 집이 최우선 과제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 집으로 가기는 정말 싫습니다. 리모델링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집 구매 비용 플러스 리모델링 하면 빈털터리가 되는 게 문제네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리모델링 할 비용을 감안하여 수리하지 않아도 되는 집을 구하는 것인데 그런 집을 구하기에는 애매하게 예산이 부족합니다. 아 맞다. 나에겐 주식이 있었지? 있었지. 원금 3,500만 원이 2년 반 만에 1,100만 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랫동안 마이너스를 봐와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2,400만 원을 날리고도 심리적 타격이 크지 않은 게 신기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민간 임대 아파트로 입주 8년 후 분양받는 전세 개념인데 분양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 불안한 마음에 후다닥 떠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전세로 데이고 나니 다시 전세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월세는 집주인 눈치 보여서 싫고 작고 낡은 구축이라도 내 마음대로 꾸미고 살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네요. 고시원, 반지하 원룸, 단독주택도 다 겪어본 사람이라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문제는 역시 돈입니다. 아니, 그보다 과연 돈을 들인 만큼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큽니다. 큰 돈 들이고도 하자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서 솔직히 겁납니다. 돈 다 털고 공사하는 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집을 살 것인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큰 고민 없이 그저 그런 집을 살 것인가? 이번 달 안에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고민만 깊어지네요. 올해엔 백수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는데 주거부터 안정되어야 뭔가를 시작할 텐데 말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고 싶어 별 내용 없는 영상을 오랜만에 만들어 봤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